SGC 이테크건설 22년도 3분기 영업 잠정 실적은 매출이 23.1%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이 SGC 이테크건설에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기업의 생존이나 국가의 생존이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지혜다라고 거창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것은 뭐 제조업에 쓰는 용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원재료비가 투입이 되고 제공, 가공을 해가지고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생산 방식이 푸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이 건설 용어로 좀 얘기하면은 건자재 투입 통제 실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설 제공이 증가하고 그 외주 가공비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미천구 공사액도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미완성 공사가 또 그 증가한다는 용어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 스케줄도 원래는 수요에 따른, 그러니까 그 수요에 따른이라는 것은 이제 준공일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풀 스케줄링 계획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에서 인프트 통제가 되지 않아 미완성 공사가 증가한다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자재 투입 통제 실패로 인한 비용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미완성 공사나 미청구 공사가 미완성 공사나 이런 제공들이 증가를 했는데, 매출로 인식을 못하니까 편법으로 회계 기준에서 인정한 것은 미청구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미청구 공사가 얼마 있으면 이거를 수익으로 인식해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원가 회계 방식이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저는 이것도 분식회계의 분야라고 얘기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천재가 한 100년 전에 신기한 제조원가, 여기서는 이제 건설원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매출원가를 착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설 투입 재료비에다가 외주 가공비를 더합니다. 대부분 건설은 외주 가공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총 건설 비용이 나오는데, 이 비용이 크게 증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기초 재고에서 총 건설 비용을 더해 가지고 증가된 기말 청구 공사를 빼버리면은 이게 매출원가가 줄어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죠.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제조업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스르프 쪽에서는 끌어당기는 방식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줄을 해서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방법론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방법으로 또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일들을 건설 일들을 하는 데는 이제 현장 건설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류팀이 이쪽에서도 있을 거고, 이 건설팀이 로지스틱을 다 그냥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영업도 또 따로 있기는 할 것입니다. 대부분 건설을 주관하는 조직에서 하청 관리도 하겠죠. 외주 하청 관리도. 그래서 우측에처럼 이 현장 팀이 건설 공정률을 진행을 하고, 결국 미천구 공사액을 좀 뽑아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쪽에서는 이제 원자재비, 이 자재에 대한 이동 평균적 데이터를
제공을 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한테는 그 수주 판매 및 수량을 또 정보를 받아서 또 이쪽에서는 또 일로 직접 연락을 줄 수 있고 동시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스루프 쪽에서는 이제 그 판매량이라고 했는데 그 어떤 그 공정 진행률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죠. 매출을 인식하는 그런 완공도에 따라서 그 완성 건수, 완성 공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판매량이라는 게 완성 공사, 매출을 인식한 거. 그거에다가 이제 그 원재료비를 그 건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비를 곱해버리면 매출 재료비가 나오고, 여기에서, 그 매출액에서 그 매출 재료비를 빼면 수루풋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건설업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 수루풋을 그 분석해 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위에처럼 언제까지 원가회계 세력에게 휘둘릴 것이라 하는 도전적인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연결 이 영업실적으로서 매출이 23.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1% 감소했습니다. 이 3분기에 1조 원을 넘어섰네요. 연말에 1조 한 3천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또 나중에 말미에 가서 또 한번 그 비교를 해볼 생각입니다. 연결이라 하더라도 이 테크건설은 자회사를 크게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이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그 매출액이 이 테크건설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원가회계 상반기 거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 매출이 6,548억 원으로서 8.6%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는 11.7%가 더 증가해 가지고 매출 총이익 줄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를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약간 준 것으로 상반기에 그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라고 했는데 미청구 공사 포함한 금액인데 이게 이제 전년도보다는 줄어든 거죠. 이 줄어든 것이 그 상대적으로 이 영업이익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좀 영업이익이 나오도록 지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스루풋 회계로 손익으로 분석을 하면은 매출 재료비가 7.8% 감소를 했어요. 매출은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스루풋이 증가했고 스루풋률도 그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운영 비용이 16.7%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운영 비용은 건설업 쪽에서는 이제 이 현장 운영 가공비 이것이 이제 21.3%나 크게 늘었고 판매 관리비를 아무리 이 원가 절감을 한다 그래도 그 한계는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영향력이 더 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주 가공 현장 운영비가. 그래서 스루픈 영업이익은 78억 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는 161% 증가를 했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무려 247억 원이 적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그 미청구 공사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이 차이를 보면은 246억 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 차이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러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액의 그 차익이 369억 원인데 여기에서 이 현장 가공 비율이 6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곱하면은 247억 원이 나오고 또한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의 그 매출원가 재료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루풋 회계에서 산출하는 방식의 재료비의 차이가 또한 247억 원으로서 이렇게 검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완성 공물이 올해 상반기에는 한 61억 정도 이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미분양된 게 좀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고요. 작년도에는 이제 공사를 계속 해가지고 이테크 건설은 대부분 100% 수주 공사만 했는데 이제 자체 건축물, 아파트나 뭐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 아이템으로 추가로 진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완성 공물이 이렇게 586억 원이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로 다 완성이 돼서 다 이 매출을 일으켜 가지고 재고가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CA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43억 원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고요. 미천구 공사는 무려 325억 원이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한 건설업은 수주업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를 보면은 2조 한 3,86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기하는 방법이 일개 공무부 수준의 관리 방식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 위에 거는 기간 개념이 없습니다. 회계 기간 개념이.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현대중공업이 하는 방식인데 이제 또 제가 요구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연말에 작년에 넘어온 기초 수주잔액이 얼마 있었는데 상반기에 수주 계약 얼마 했고 상반기에 완공 매출이 얼마 됐기 때문에 기말 수주 잔액이 얼마 있다. 이런 식으로 수준 높은 건설업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회사는 일반 표준적인 매출 원가 표기 방법을 안 하고 있고 편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할 수 있는데 회사가 표시한 거는 이거 재료비라고 말로 재료비라고만 표현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걸 제가 여기에 재고자산의 변동액까지 포함된 거로 인식을 해서 요거는 제가 역산으로 재고자산 명세에서 풀어내 가지고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을 거다.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재료비는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순수한 재료비 투입량이었다고 한다면은 표준적인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비표준적인 방법을 이 회사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운영 비용은 16.7%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가공 비율이 67%로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재료비가 감소했다는 거죠. 여기 위에서 같이. 그렇다면은 제조업에서 생각했었던 것처럼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느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건설업 쪽에서 그게 전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건설 자재가 대부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총 건설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뭔가 편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Q 총 건설 비용, 이 제조 비용은 건설 비용이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325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산 재료비라고 했는데 건설 투입 총 재료비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또 차이가 똑같이 이렇게 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 검증 단계로서 말하자면은 미천구 공사 증가액을 가감하면 이 위에 비성분 재고자산 변동액도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작년도에는 일치하는데 올해 아깝게도 한 또 3,700만 원 현금으로 차이가 있네요. 돈이 119억 1,9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재고자산 명세가 감소한 것은 118억 8,200만 원으로서 3,700만 원이
어디서 뜬금없이 현금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미천구공사 증가액은 그 현금 흐름표 상에 그 표시된 거하고 재무상태표에 의해서 산출한 미천구공사 증가액은 일치를 합니다. 건설회사들이 이것도 안 맞는 건설회사들이 꽤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손상각의 차이다라고 또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미천구공사 아직 청구도 하지 않은 놈한테 대손상각, 못 받을 돈의 그 상각률을 계산한다는 미친 짓들을 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의 그 이 회계 기준입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41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6.7%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무려 60명이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장관 직원 수를 그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일자리 창출해줘서 고맙다. 뭐 대부분 현장 건설 인력은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정사원들의 이 직원들의 그 숫자는 아마 그 젊은 청년들을 입사시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합니다. 평균 임금이 뭐 근데 이 인상을 시켜준 게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데 아마 그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 섭섭한 마음일 것 같아요. 하반기에 보너스라도 좀 받아가지고 연봉을 조금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주비가 그 무려 거의 2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한 8점 몇 프로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이게 외주비가 또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건설 그 단가가 크게 올랐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또는 예를 들어서 이 공사 스케줄에 맞춰서 진척을 해야 되는데 과진척된 것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증가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또 생각도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이 재고 회전율은 그 미천구 공사까지 포함한 건데요. 5.6 회전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실업률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성도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동일 방향 플러스적으로 흐름이 된다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원재료 가격이 일반적으로 그 하락을 했다고 추정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거는 성립이 안 될 거고요. 수르픈율의 그 상승은 그 수주 판매 수주액 자체가 제대로 받은 것들이 중국 매출 인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그 원재재 가격 추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 가격 뭐 이런 거를 건설업 쪽에서 참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그 소에는. 이거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제조업에서 주로 이제 비교할 때 써먹는 건데, 어쨌든 그 건설업에서도 건설자재가 얼마나 뭐, 움직였느냐에 대한 데이터는 이 기업은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속도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속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이 포괄 재고 자산이 25% 증가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한 50%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연말에는 그래도 준공들을 많이 해가지고 미천고 공사를 좀 줄인다는 의미에서 25%뿐이 증가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1조 3천억 정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계획상은 한 650억 정도 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미천구 공사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한 736억 원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또 그 원가 회계의 맹점이면서 그 신기루 같은 그런 그 방법론이죠.
그러면 스루프 쪽의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그 전망을 하면은 이것도 1조 한 3천억 원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원가 회계하고 틀려서 이익은 그 60억 분이 되질 않습니다. 매출 재료비나 그다음에 가공비 뭐 이런 거 이제 다 현실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다 반영을 해서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익을 더 낼 수 있느냐 그러면은 딴 건 다 그래도 그 포괄 재고 회전율을 12회전까지 좀 올리자. 건설업에서 이 회전율을 12회전한다면 아주 획기적인 회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그 실적이 좋습니다. 미천고 공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6.5%만 증분을 성공시킨다 그러면은 매출은 한 12.3% 증가하는 효과를 얻어서 1조 한 4,700억 하게 되면은 한 863억 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 이 매출 증가는 그 수주를 더 추가로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 추천하는 바는 프로젝트 CCBM을 도입해서 미천고 공사를 적기에 끝내 준공 마감일에 약속한 날짜에 끝내 가지고 포괄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주가는 2021년만 62,000원에서 속절없이 32,500원까지 거의 뭐 반토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그 내려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건설업이 다 대부분 요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인지 3분기 그 건설 업종의 공시 실적들이 좀 빨리 그 공시가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기한이 있으니까 대부분 그 이 학생 죽음물이라고 그래서 계약 전날 다 대부분 그 뭐 몰리는 방향이 있죠. 미리미리 이렇게 그 공시해 주는 기업이 없다는 게 역시 그 회사 학교를 나와 가지고 이 기업을 해서 일을 하더라도 학생 때 그 몸에 밴 학생 증후군, 방학 때 아니면 개학 이전에 그 전날 이 밤을 새워서 숙제를 해가는, 저도 학창 시절에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SGC 에너지가 31.58%를 가지고 있고요. 이병영 씨, 이후성 씨가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GC 그룹이 상당히 견실한 그 그룹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길었습니다만은 이테크, SGC 이테크 건설 그 3분기 이 영업 잠정 실적과 상반기 실적을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예측을 해봤습니다만은 한 1조 3천억 정도로 제 예측한 것이 나중에 연말에 어떻게 나올지 제 예측력도 한번 시험해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